강의는 원천징수 강의입니다. 제가 쓴 원천징수 실무라는 뒤지게 두껍죠.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책으로 이틀 동안 쭉 점검을 합니다. 원천징수입니다. 실무적인 서가 없어요. 원천징수는 거의 제가 쓴 책 정도 한 권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수요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그 교육기관에서도 제 책으로 수업들을 해요. 오늘은 저자인 제가 직접 이틀 동안 수업을 합니다. 먼저 첫째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을 먼저 봐요. 36페이지를 보세요. 36페이지. 먼저 2020년엔 2019년 대비 뭐가 바뀌었나부터 먼저 살짝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원천징수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 1번에 보면 옛날에는 국세청에 청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여러분이 그런데 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서울에 본점이 있고요. 부산에 지점이 있어요. 연말정산을 서울에서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부산 분들, 그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우리 세무서장님한테 저 이제 이렇게 할게요라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세청장님한테 하니까 굉장히 복잡했잖아. 그죠? 요런, 그러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이 바뀐 거예요. 사실 잘 모르셔도 되고요. 2번, 이것도 잘 몰라도 돼요. 군인들이 받는 월급 중에 비과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중에 좀 명확하게 해서 뭐 동그라미 1번에 항공수당 중에 뭐 유지비행 훈련수당, 2번에 함정수당 중에 유지항해 훈련수당, 이런 것들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지금 4월달, 아니 5월이구나. 5월달 이제 중순, 하순에 찍는데, 일주 전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를 혹시 보셨어요? 국세청이 지방 공무원들에게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 지방 공무원이니까 그냥 무슨 그죠? 인천시, 대전시, 서울시, 이런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수당을 상당수를 지금 비과세 해왔어요.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그죠? 세금을 안 뗐다고. 근로소득으로. 근데 이번에 국세청이 이걸 지금 대거 과세하고 있어요. 이제 난리가 났겠죠. 공무원들은 이제까지 안 띄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소송하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원래 과세였는데 세금을 떼야 될 걸 이제까지 그냥 안 떼었던 것 같아요.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먼저 때려야 되는데, 국회의원 연봉이 1억 얼마죠? 상당수가 비과세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걸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왜 이걸 비과세요? 그냥요. 이제껏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다 같이 바꿔줘야 될 때 맞겠죠, 그죠? 이제 그럴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그런 건 아마 또 법에는 잘 없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비과세를 해왔던 것들이 있었나 봐. 이제 사회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게 과세되나 봐.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총급여 요건이 완화됩니다. 여러분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생산하시는 분들이 비과세되는데요. 보면 월정급여가, 그죠? 한 달에 그냥 월급이 210만 원 이하고요. 전년도에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화살표로 얼마로 바꿨어요? 3,000만 원 이하.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19년에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 이하고 2020년 쉽게 그냥 월급이 210만 원 이하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1년에 240이 비과세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급여액을 3천으로 올려도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이 커다랗게 혜택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그죠? 않지만 또 몇 분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봐줬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생산직 근로자들 있는 분 요 조항 파악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비과세되는 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촌동네라고 그러죠. 아주 촌동네라 일반 교통이 없어서 회사가 20만 원 주면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데 그 기계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자 화살표 한 10초만 그냥 쳐다볼래요? 열심히 안 읽을게요. 요게 좀 확대돼서 그냥 머릿속에 흔히 말하는 촌동네에 다니면 회사에서 한 달에 20만 원이 비과세 된대. 근데 그 촌동네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 열거되어 있대.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열거된 게 조금 확대됐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5번에 가요. 5번 10초. 여러분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세법이 바뀌었네요. 자, 세법은 여러분을 종업원이라고 불러요. 그죠? 종업원, 반대말은 임원이에요. 종업원이 회사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을 얻으라고 은행, 회사에서 아주 돈을 빌려주는 건 그렇죠?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제는 소득세 내지 않아요. 원래는 이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그래서 소득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올해부터 여러분이 다만 전제가 빨리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분은 아직도 과세고요. 중소기업이면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빌린 주택자금 이런 돈은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 없어요. 이때 반드시 여러분이 뭘 질문하겠어요? 2019년에 빌렸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세요. 적용식이라는 걸 훈련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땡땡 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죠. 이건 그러니까 돈을 언제 빌려줬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들에게는 돈을 언제 빌려줬는지 상관없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세금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해했죠? 그죠? 이번 세법 개정 중에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6번. 별로 안 봐도 넘어가세요. 이런 건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7번. 보나마나 뭔가 무지하게 문제가 있다. 그죠?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된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죠? 임원들이 퇴직금을 보통 수십억씩 받아요. 임원들이 그 수십억 퇴직금 중에 일부분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 원래 3배 넘어가면 근로소득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로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019년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셋째 줄에 곱하기 3이라고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2020년부터는 맨 밑에 곱하기 2라고 나오죠. 2라고 나오죠.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임원이 2020년 6월 말에 임원이 여러분 퇴사했다고 그럴게요. 응?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 쭉 그냥 꽤 오래됐나 봐요. 오래됐는데 이 전체 임원의 퇴직금이 그죠? 20억이래요. 무지하게 많죠. 세법은 이걸 어떻게 자르냐면 입사일로부터 2011년까지와 2012년 1월 1일부터 이 퇴사일까지로 갈라요. 갈르는 거 간단하겠죠? 뭘로 갈르시면 돼요? 월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전체 월을 여기에 해당하는 월과 여기에 해당하는 월로 갈르니까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12억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8억이라고 나오면 요 11년까지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건 전액 다 퇴직소득이고요. 요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요거는 일부가 퇴직이고 일부가 근로예요. 이렇게 가르는데 그 공식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그 공식인데 그 공식을 돌아갈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작년까지는 그죠? 2019년이죠. 요 기간까지는 기본 개념이 퇴직금이 이분이 5배 누진이라고 부를게요. 누진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9년까지는 그죠? 요게 3배고 넘어가는 기간이 뭐 2배. 지금 법을 이렇게 이번에 바꾼 거예요. 다시요. 2019년까지는 그냥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누진 중에 3배까지만 퇴직소득이고 넘어가는 게 근로소득이었는데 이번에 2020년에 요때 세법을 바꿔서 그죠? 2020년 이후부터는요. 요 기간 이후부터는 2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3배고 올해 여기서는 6개월치만 2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올해 임원이 퇴직을 하면 이건 여러분 퇴직금 프로그램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 지금 이 공식으로 여러분이 돌려서 퇴직금 중에 일부는 근로소득이에요. 그럼 이건 연말정산에 포함을 하고 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만 오늘 내일 우리가 배우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여러분이 배우시는 세법입니다. 아셨죠? 세법 이해하실 건 이 소득세법은 여러분이 대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원천세 소득세는 배울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재무팀에서 왔든 HR에서 왔든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누구라도 다 대학교 때 배운 적이 없으면 전부 다 사회 나와서 처음 배우는 거고요. 다만 사회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저와 이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함께한 사람이냐 아니냐로 저는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저랑 함께 16시간만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원천징수라는 업무가 정말 더럽게 쉬워요. 근데 이걸 혼자서 끙끙끙 맥고 이 일을 해. 선배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 임마. 나도 임마 선배가 가르쳐준 적 없어. 그냥 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러거든요. 참 어렵잖아. 그래서 이 수업을 많이 듣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건 다시 말하지만 다른 학원도 제 책으로 수업한다니까 지금.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삼일회계법인도 제 책으로 하고 영화조세통남사도 제 책으로 해요. 선생들만 다르지, 그지? 영화조통은 제가 하지만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원천세라는 게 임원이 퇴직할 때 수십억의 퇴직금을 받는데 쉽게 20억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가 얼마의 세금을 띄고 주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게 원천세. 아셨죠?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듣고 적응하세요. 또 이틀 동안에 1100페이지를 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책도 뒤지게 두꺼워서 그냥 요령껏 해드릴 거예요. 됐고요. 8번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합리화. 이건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시작. 여러분이 읽어. 10초 드릴게. 여러분 읽어요. 그냥 빨리. 읽어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혹시 여러분 해외에 여러분들 현지법인 등 이런 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회사 임원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죠 중국의 해외 현지 법인이 있어. 여러분이 만든 법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임원이 거기 가서 있어요. 그럼 월급을 어떻게? 거기서도 받고 한국에서도 받고. 근데 그 양반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했어. 그럼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뭐 이런 문제들. 말만 해도 어렵다. 그죠? 말만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임원은 그냥 그러고 나중에 해외 현지법인 나갔을 때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나를 곧 배우시게 될 거야. 오케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어려운 얘기.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사이버로 보시는 여러분이 봐봐. 다음 주에 6월 1일 날 그죠? 중국으로 파견 나가. 중국 현지 법인에. 월급은 여기서도 일부 주고 중국에서도 주고. 그렇죠? 그럼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이 중국에서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 아니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퇴직했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배우게 된다고. 알았나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요거 뭔가 개정됐다라고만 그냥 한 번만 잡아요. 9번은 키워드가 여러분 세액 정산이에요. 정산. 지금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놈이에요. 세금을 정산하는 대상이 그냥 4번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에도 비정규직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직이라고 부르죠. 계약직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죠? 그럴 때 뭘 정산한다라고 써있다. 그죠? 지금은 말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 못해. 뒤에 가서 내일 본 내용을 배우고요. 세액 정산은 제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여러분이 이 원천세 배우는 것 중에 실제로 그죠? 중요도로 따지면 실제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놈이. 이 정산이라는 놈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다 내일 배울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알아놓고요. 10번. 간이세액표. 빨리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로 세금 띄는 거 정도는 혹시 알지 모르겠네. 알지 않을까요? 배울 건데 간이세액표가 무슨 구간이 바뀌었나 봐봐 여러분. 월급이 작년하고 달리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구간이 하나 신설됐어요. 빨리 여러분 월급이 한 3천 몇백 돼요? 안 되면 상관없죠. 그죠? 혹시 여러분 회사에 월급이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 사람이 있냐고. 그럼 그분 매월 월급 띄는 세금이 좀 바뀐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이건 그리고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게 이 간이세액표는 이미 바뀌어서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에 이미 이 표가 들어가 있어. 오케이? 고민하지 마요. 다만 뭐가 바뀌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배워갖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닌가. 맞죠? 그죠?
요게 하나 바뀌었어요. 넘기시고요. 11번.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공제가 있는데 얘가 한도가 원래 없었는데 2천만 원이 한도가 생겨. 그럼 보나마나 뭐야? 뭐를 공제해 주는데 그거를 한도를 만들었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 아까 좀 전에 월급이 뭐 제가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들이 한도가 줄어요. 이 한도 2천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간이세표가 바뀐 거예요. 연결해요. 프로그램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아도 2천밖에 안 된대. 오케이. 다음에 12번 부양가족이 되는 가족 범위가 바뀌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그죠? 1동그라미 1번만 빨리 봐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